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간만에 새벽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IMF 총재이십니다. 4월 14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디지털 머니를 활용해서 송금 활용에 대한 스피치를 하였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한 5분 안에 줄여드릴게요. 저는 정말 멋있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렇게 드리자면요. 오랜 개발 기간 끝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제 다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뭔지 아시죠? XRP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난 모르겠다. 그러면 살짝 곤란합니다. 뉴비들을 위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요. 국제 지불 송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송금과 지불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주요 변화에 정점이 있다라는 게 이 스피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 보면요, 여기 이제 MIT 교수님이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경제학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리지만 일단 그 일이 생기면은 빨리 진행된다. XRP 실사용에 관한 말인가요? 내용은 제가 이제 좀 지루한 내용이니까요.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바하마는 세계 최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샌드달러를 출시를 하고 다른 많은 국가들과 자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송금을 더 쉽고 빠르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혁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IMF에서 과거에도 조금씩 있었지만요, 이렇게 길게 내용을 얘기한 적이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신선한 충격으로 저는 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금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나라의 부유함과 빈곤함에 관계없이 송금에 대해서는 최신 혁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보드 2020 로드맵에 따라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돈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프레임워크도 확실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 레벨 플레잉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중하게 셀렉션이 되고 설계가 된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통화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껏 리플사가 가장 힘쓴 게 어디였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크리스 라슨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의 가장 비즈니스 중점 중에 하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입니다. 라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IMF 홈페이지인데요. IMF 하이 레벨 어드바이저리 그룹에서 이제 핀테크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멤버들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크리스 라슨이 있습니다. 리플사의 체어맨이죠. 그리고 그전 IMF 총재 크리스틴 르가르도 예전에 BIS 어디죠? 중앙은행 위에 있는 중앙은행이라 그러죠. 중앙은행 중에 왕이라 그러는데, 그때 컨퍼런스에서도 리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이제 여기 비디오 영상 중에서요.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레벨 플레잉 필드. 레벨 플레잉 필드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민간 파트너를 구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레벨 플레잉 필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소한 10번 이상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공정한 경쟁이 뭐냐?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가 예를 들어서 기간 산업이나 이제 무엇인가 큰 사업을 채택을 할 때 정치적인 스탠스로 보지 말고 정말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진짜 실력자를 효율적으로 뽑자. 그래야지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을 계속 염두를 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이제 IMF 총재님께서 말을 하신 거고요.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XRP is the best digital asset for payment. 지불 수단에 있어서는 XRP가 가장 훌륭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게 XRP고요. XRP 속도 3초고요. 가격은 0.0004달러. 스케일러빌리티, 이건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요. 1초당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게 1초당 1,500입니다. 다른 거 BTC나 이더, 비트코인 캐시, 대시, 라이트 코인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원래 이번 소송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SEC가 원래는 이때껏 암호화폐 회사들을 이제 고소를 할 때 정석적인 방법이 그동안 쌓았던 이제 빌드업 했던 방법이 규모가 작은 암호화폐를 이제 먼저 소송을 걸어서 그 케이스에서 이기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경험치를 쌓으면서 점점점 이제 규모가 큰 이제 암호화폐 회사들을 이제 소송하는 게 그게 원래 맞아요. 이때까지 취했던 스탠스고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다. 과거에 우리랑 소송했던 그래서 팩트를 모아서 점점 큰 회사를 이제 고소하는 게 맞는데 시총 3위 코인을 갑자기 공격한 것도 이제 전문가들 의견에서는 상당히 의외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SEC 역사상 암호화폐 소송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XRP 레저로 다시 돌아온 카지노 코인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아까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안 들어가고 다 같이 한번 이제 지켜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 펌핑이 강하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이제 지금 펌핑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마이크로캡 소문에 의해서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소액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분들이 저한테 왜 이 방송에서는 다른 코인도 소개시켜주지 안 시켜주냐 이제 그러신 분들도 이제 종종 있는데요. 이제 XRP 방송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기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른 코인들까지 제 방송에서 해버리면은 결국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벌써 많은 오른 코인들을 추천한다? 물론 메이저이긴 하지만 그 관련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사실은 본업이랑 이제 XRP 방송하는 거 자체라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양심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 그리고 요즘에 유튜버 분들이요, 제가 이제 허락 없이 그분들 제 이름을 말하는 거는 좀 신뢰가 되는 것 같은데, 잘 보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셀렉션을 해가지고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결과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XRP하고 이제 XRP만 한동안은 이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랄지 이더 투자를 많이 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은 팩트로 전해드릴 수는 있지만요.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게리 갠슬러가 미상원 회의에서 53대 40으로 이겼습니다. 아직은 제가 들어봤는데 사진이 아직 안 떴고요. 이제 곧 뜨겠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제이 클레이튼이 그때 이제 갑자기 그만두기 때문에 임기가 아마 올해 6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게리 갠슬러가 채우고 다시 원래 임기 기간 5년을 채우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리 갠슬러가 이번에 의장이 됨으로써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커지겠죠. 이건 XRP뿐만 아니라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파이가 엄청 커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XRP 홀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소송을 합의해 주길 바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XRP 홀더 분들의 희망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SEC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forcement, 이거는 이제 집행이고요. regulation은 규제인데요. 이제 SEC의 모든 거 하는 게 가장 큰 게 이거 두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집행 그리고 규제. 이 두 가지인데 새로운 의장이 되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럽니다. 사실 지금 제이 클레이턴이 갑자기 이게 그만뒀기 때문에 할 일은 더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제 리플 소송 문제는 SEC 의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갠슬러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합의가요. 이제 게리 갠슬러가 결정을 합의하자는 의도가 있으면은 그 의견을 SEC 변호사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요. SEC 변호사가 리플 변호사 측에 합의를 시도하는 거고 마지막에서는 법원에서 합의적으로 표명이 나오고 이제 그 합의된 뉴스를 저희가 이제 표면적으로 뉴스나 미디어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글쎄 저희가 이제 희망사항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결론은 결국은 합의는 이제 법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 썸네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불장에서도 XRP도 같이 갈 거라고. 지금은 현재 템포가 늦었지만 결국 올타임 하이에서 4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2달러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2달러까지 왔었죠.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speculation vs utility 이걸 보시면은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펌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사용초가 전혀 없는데도 몇십 백씩 펌핑하는 코인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계를 하는 게 이번 장에도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페큘레이션 밸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결국은 요거는 이제 유틸리티 밸류 실제 가치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제가 지금 경계하는 게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XRP가 실사용 가치를 이번 장 이제 어느 순간에서 이루냐. 이제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lip the switch. 이제 스위치를 켜라. 스위치를 켜냐, 아니면은 이제 그 준비 단계에 있는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제 XRP에 투자를 해서 가격을 많이 상승시키냐, 그리고 그걸 홀딩하고 있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타이밍 잡는 게 지금 저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는 중이고, 이제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 홀딩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런 장으로 갈 걸 알고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XRP도 이번 불장 안 놓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은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펌핑장에서 특정 코인이 안 가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불장에서도 XRP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XRP가 언젠가는 실사용초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회사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번 펌핑장에서도 2017년도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을 열어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XRP 엑시트 한다는 말을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열어둔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가격 예측에 있어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에는 가격 예측이 지금 뭐 하루에도 막 몇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고 단기 가격 예상이나 이제 큰 그림들은 볼 수가 있지만요. 이제 이번 장에 단순하게 이번에 몇십 불 간다, 100불 간다, 뭐 1000달러 간다, 이런 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격 예측에 현혹이 되기보다는 현재 정황과 상황,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뉴스로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계속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은 좀 성공적인 투자로 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다 싶으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2달러라든지 불장에서 놓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충분히 이제 가능성 있는 거는 제가 조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방송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한두 편 정도 이제 확실할 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오늘 밤늦게까지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이나 영상 간단하면은 한두 편 정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